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책영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책영사 멤버 다 모였고요. 시그널에 잠깐 듣고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라미부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오프닝이 따로 없네요. 네, 좋은 준비를 안 멘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완전 좋아졌어요. 뭐 황사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봄 날씨가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가볍게 입고 왔어요. 네, 제가 오늘 차를 가져왔는데 이 주변에 주차하려고 주차장 찾다가 못 찾아서 새 차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어떤 카센터에 맡겨놨는데 조금 두려워요. 지금. 두려울 정도의 좋은 차인가 보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그 분과 저의 신뢰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딱 처음 보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뭐 견적도 안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얼마인지. 여기 보니까 근데 지하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거기 주차장 이렇게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 주차장을 예전에도 봤었는데 거기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 주변에 막 돌다가 맡겼습니다. 네. 자, 오늘 약간 미색의 옷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무슨 컬러라고 해야 돼요? 이건 아이보리라고 할까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네. 약간 짙은 아이보리 색의 옷을 스웨터를 입고 온 남이었고요. 안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도 외부로 미팅을 하고 왔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스터디인 거죠. 무슨 어쨌든 뭐 데이터 분석 쪽인데 기존에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 조금 더 발전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왠지 오늘 좀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좀. 아, 그래요? 네. 공부하니까? 네, 그동안 공부 안 했구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그러니까요. 되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려고 일요일 네. 아침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6시 일어났고 오늘도 6시 때 일어나서 어제는 오늘 나갈 칼럼을 쓰고 오늘은 또 다음 주에 나갈 저 스페셜리스트 원고를 또 준비하느라고 바쁘네요 진짜. 자, 노시스. 공부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박사 지원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뭐 6월쯤에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석사 논문은 흥미로워하고 좋아하셨는데 그 영어 지문 분석,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있었는데 거의 제가 외계어 수준으로 말이 안 되는 분석을 해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면접 때 막 압박 면접이 들어오는데 거의 막 죽고 싶더라고요. 번역을 좀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직역을 하기에는 너무 문장도 길고 은유가 많은 그런 지문이었는데 제가 단어가 몇 개 뭐 변증법 이런 단어를 제가 몰랐어요. 디알렉틱.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주요 핵심 키워드들을 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은유하는지를 놓쳐버렸더라고요. 면접 때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영어 지문을 주고 해석해 보아라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그 핸드폰 사용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아니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바로 찍어가지고 챗GPT에 해석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하는 내내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제가 어휘에 약하더라고요. 그런 어휘에. 인터넷에 다 있는 거죠. 뭐 교수님들도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 탭스 점수가 통과됐기 때문에 뭐 네, 좀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라고 결론은 났지만 그냥 이게 합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상관없이 그냥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냥 그 모질이가 된 그 기분 있잖아요. 약간 그 찝찝함. 찝찝하더라. 어제 갖고 잠 자는데 막 이불킥 한 20번 하고 잔 것 같아요. 네. 네, 남들 다 놀러 다니는 4월 5월 좋을 시절에 공부를 하는 참 이상한 책경사의 멤버들 되겠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네요. 다들 벚꽃은 보셨어요? 벚꽃을 굉장히 봤죠. 빨리 지긴 했는데. 한꺼번에 다 폈잖아 모든 맞아요. 그렇죠. 꽃들이. 그러니까 원래 축제하는 시즌 전주에 확 펴가지고 네. 저는 집 앞이 여의도니까 네. 봤습니다. 벚꽃이 피고 우리 아파트 앞에는 조금 나가다 보면 단독주택에
그 겹벚꽃이라고 있어요. 네. 그건 좀 한 일주일 또 늦게 피더라고. 음. 그게 처음엔 벚꽃인지 몰랐는데 벚꽃이더라고. 그거가 이제 거의 그것도 졌어요. 네, 예뻤죠. 그래서 저는 지금 5월에 아카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카시아가 너무 향기가 좋거든요. 지금 약간 철쭉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컬러풀하게.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많습니다. 네. 호다닥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폴라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아직도 4월이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그동안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완전 우연이지만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수행평가도 치르고 동아리 활동 준비에 중간고사 문제 출제까지 그렇게 달리다가 지금은 잠깐 두 번째 코로나로 격리 중입니다. 덕분에 기다렸던 방과후 전쟁 활동은 실사화는 꽤 성공한 것 같지만 이제는 슬슬 한국식 학원물 그 안에 구색 맞추듯 포진한 학생들의 전형적인 설정에 물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실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에 대한 좀 다른 시선이 있었으면 했는데 바로 다음 소위를 보게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접해왔던 일이다 보니 더 마음이 아팠고 오유진 형사같이 싸워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해오던 불매운동이라도 계속해야겠어요. 또 4월이네요. 아이들에게 더 애틋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폴라님 오래간만이네요. 수학여행을 갔다 오셨군요. 아버지 해방일지로 수행평가를 치르시고 네. 진짜 우연인데 되게 재밌는 우연이네요. 가만 있어봐. 이거 더글로리 문동은 톤으로 부탁드려요. 안구님 이거 빼먹었지 지금 읽으면서. 왜냐하면 제가 더글로리를 보질 못했습니다. 네. 당연히 살려드리려고 했으나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그렇게 읽으면 덕분에 저 지금 되게 신나요라는 부분을 이거, 문동은 톤으로 이거 더글로리 본 사람 이 두 사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라미하고 지금 노시스 봤어. 빨리 해봐. 그게 이제 문동은의 좀 약간 시그니처 같은 대사긴 한데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신나 연지나 막 이런 맞아 이거 그러니까 비꼬는 막 그런 느낌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난 안 네. 봤지만 나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노시스님이 올해의 영화를 꼽으신다니 예약해놓고 보러 못 갔던 과거의 제가 안타깝네요. 편도 40분에서 1시간은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는데 그날따라 피곤하고 신랑이 그거 보면 잘걸 하고 부추기는 바람에 라고 핑계를 대봅니다. 곧 개봉 예정인 거울 속 외딴성을 기대하며 원작 책도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채경사랑 어울려 추천합니다. 슬램덩크, 스즈메에 이어 너무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은가 싶긴 하지만요. 더글로리로 학폭이 다시 회자되는 시점에 이 이야기가 다양한 이유로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의 위로가 되어줄지 궁금해지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이드님이 대댓을 달아주셨어요. 원작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이거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뭐 학폭 얘기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찾아보니까 저는 그냥 이 애니메이션 감독만 찾아봤는데 짱구 극장판을 여러 만들어 오셨던 그 하라 케이치 감독 작품이더라고요. 뭐 평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체는 짱구하고는 다르죠.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네, 그렇군요. 네, 극장 가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 신랑님이 가지 말라고. 사실상 발목을 잡은 거네요. 저도 종종 그러기 때문에 그 영화 볼 필요 없다고 혼자 남겨지기 싫어서 네,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신랑님 심정.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폴라님께서 저희 곰돌이푸 피와 꿀 얘기를 한 걸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푸는 맹수입니다. 호러엔 딱이죠라고 달아주셨어요. 곰이 맹수인 맹수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레버넌트 보면은 그렇죠. 기가 진짜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푸는 완전히 지금 잊혀진 영화가 바로 한국에서는 나중에 라미가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미 OTT 이미 이 스트리밍에 갔나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왔나요? 예, 시리즈온 같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 한번 후기 가져와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첫 댓글을 놓쳤군요. 지금 듣자마자 쓰는 건데 노시스님의 확신과 결심의 서사 들으면서 진짜 인프제구나 공감했어요. 저도 인프제거든요. 역시 느꼈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형체가 없지만 무게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임계점을 지나는 순간 결심할 순간이네라는 감이 오거든요.
영화는 못 봤지만 우리 노시스님의 안목을 믿고 이 영화가 좋아지네요. 안군이 맥스를 대하는 태도는 저도 늘 느끼고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장자에 대한 적당한 예의는 지켜주면서도 자신의 소신은 늘 놓지 않는 고집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라미님은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에피소드 후원은 늘 라미님 차 한 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라미님 커피 사드리고 싶었어요. 노시스님 오시기 전부터 생긴 마음이라 노시스님도 이해 바랄게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세 사람의 울컥했어요? 세 사람을 다 이렇게 선탁일하면서 나를 제껴놨네. 언급되긴 하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걸 원하나?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배경으로 병풍으로 등장하잖아. 라미는 흥미진진한가요 늘? 엄청 흥미진진하죠. 그래?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두 분이 피곤한 날, 진짜 피곤한 날 약간 부딪히면 진짜 싸움이 되진 않을까? 그럼 어떻게 말리지?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죠. 그렇죠. 네. 근데 큰 싸움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쳐 계셔. 그렇죠. 네, 제이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 올리고 나서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이드님께서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 팟빵 추천 에피소드에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올라가 있어서 팟빵 구독자가 늘은 것 같아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미스터리였어요. 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래도 요새 종종 팟빵 추천 에피소드에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이게 편집인지는 모르겠으나 편집이라면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댓글은 루디 더 냥이님이십니다. 노시스님의 파한대 손은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행복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합니다. 별도로 떠서 인서트로 쓰시거나 아니면 폰 컬러링이나 링톤으로 써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파한대서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하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연스럽게 정말 제가 INFJ여서 뭔가 상황에 딱 깔리면은 하기 어려운. 네, 그리고 또 제가 사회적인 웃음을 많이 짓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을 못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낯을 가리고 사회적인 웃음을 평소에 그때는 복식으로 웃음이 안 나고 그냥 하하하 뭐 약간 이렇게 웃다가 진짜 재밌을 때는 저도 모르게 배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빵 터져요. 네, 정말 제가 많이 재밌나 봅니다 여기서. 그 편집자님 보시고 이거 따가지고 적절할 때 인서트로 활용을 하실 만하면 한번 활용을 해주시고 네 편집자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코니모지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개봉 못한 한국 영화가 아직 90편이나 있다니 진짜 놀랍네요.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눈치 보면서 개봉하려면 갈수록 더 외화에 밀려서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극장에서 존윅4 관람을 했는데요. 견자단 형님의 화려한 검술과 아무데나 카메라 갖다 대도 아름다운 파리 배경 덕분에 시리즈의 마무리가 풍성하고 다채로웠네요. 예고편 보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 재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만사제초두고라도 꼭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으네요. 즐거운 에피소드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2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네, 굉장히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고 나오는 거 보고 저건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선언인가 나는 보러 가겠다. 이게 진짜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우주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저도 보고 싶기는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근데 극장에서 했었나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도 그냥 DVD로 봐가지고. 사실 에어홀에서도 이거를 패러디해서 한 장면도 나오고 뭐 에어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가 그쵸. 패러디를 했죠. 그 뭐죠? 바비 예고편에서도 바비에도 나오는 거 같고 이것과 함께 이거 워너 100년 시리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셉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보다도 블레이드 러너가 또 재개봉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저도 둘 다 보고 싶긴 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하얀레떼님께서 또 달아주셨는데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5월 4일까지 이벤트 호라이즌이 무료라네요. 뭔가 채경사 듣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일단 올려봅니다. 아마 녹음은 벌써 하셔서 기간을 놓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죠? 저 시리즈는 자주 들어가 보는데. 이벤트 호라이즌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게 공포 영화예요. 영화가. 네. 나 무슨 이벤트인 줄 알았네. 97년에 개봉을 했네요. 네, 제가 이거 보고 잠을 못 이뤘어요. 되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네. 스페이스 호러, 이 코스믹 호러를 정말 잘 표현한 수작이죠. 게다가 그 게임 그 워해머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워해머 14K라는 그 게임의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녹인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총불이네. 네. 왜 총불이에요? 잔인해서? 네, 잔인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런 겁니다. 어느 이벤트 호라이즌 호가 우주에서 갑자기 실종이 돼요. 근데 그 실종됐던 우주선이 갑자기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을 수습하러 가는데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 사라졌던 사이에 어떤 걸 겪었는지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진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뤄볼까요? 네. 아니 저기 이번 주 무료 영화가 시리즈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일단 카트. 이 뭐 노동 현실을 다룬 영화죠. 이거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염정아 배우. 네, 맞아요. 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누구 감독이더라? 멜 깁슨. 멜 깁슨 감독한 거 화제가 됐었죠.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이 폭망했던 영화 3인조. 초창기 영화죠. 이것도 무료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제 곧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무료로 올라오네요. 볼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벤트 호라이즌도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갑시다. 네. 팟빵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책책북북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1분기가 정신없이 지나갔네요. 스즈메의 문단속 보고 댓글 달아야지 했다가 사주가 휙 날아갔습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저는 대학 시절 우연히 본 초속 5cm 이후 신카이 감독의 작품은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신카이 감독의 작품은 변변치 않은 내 일상의 주변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도 편파적인 애정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도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성 때문이긴 하지만 이토모리 호수가 마을을 덮친 것이나 비 때문이긴 하지만 도쿄가 물에 잠긴 것도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했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상업영화의 지진을 소재로 다루다니 그 용감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방금 조조로 영화 에어를 보고 왔어요. 저는 취향 저격이었지만 찰스 바클리, 존 스타크턴, 레즈 밀러, 칼 말론 등 그때 그 시절 선수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벽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처럼요. 아무튼 영화는 재밌었어요. 머니볼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맷 데이먼이 살짝 몸을 불려서 나오는데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 향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본인이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너무 진짜 똑같아. 너무 비슷한 거야 느낌이. 그래서 야 이거 근데 나는 그때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뭔가 누구랑 비슷한데 무지하게 비슷한데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딱 집어주셨어.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계속 힘내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안구는 찰스 바클리, 존 스타크턴, 레지 밀러, 칼 말론 아는 사람 아무도 있어요? 모릅니다. 농구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네. 찰스 여기 중에서 그래도 그 찰스 바클리는 농구에 관심이 없어도 아는 그런 선수였어요. 왜냐면 뭔가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가 약간 강백호 같은 그런 약간 악동에서 코트의 악동 왜 그런 선수들 있잖아. 그저 데니스 로드맨처럼 찰스 바클리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농구를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초속 5cm는 또 재개봉을 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심지어 박스오피스 9위까지 올라갔었어요. 하루에 그치긴 했지만 1일 전하에. 이 영화는 전 못 봤는데 보고 싶긴 해요. 벚꽃이 재밌습니다. 지는 시간인가? 벚꽃이 날리는 벚꽃이 시간인가? 떨어지는 시간. 속도. 초속 5cm 속도. 너무 서정적인 제목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루이스 문님께서 저희 과거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먼저 에이월 에피소드 들으시고 달아주셨는데요. 다채로운 멀티버스 세계를 다룬 만큼 평점도 다양해서 웃겼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 왜 화제가 되고 이번에 상들도 가득 받았을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이번 화를 듣고 보니 조금 이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정신없던 영화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다시 보고 나면 어떨지도 기대됩니다. 네 분이서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 나눠주니 같이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고 아버지의 해방일지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책을 읽기 전에 청취를 해버렸지만 제목만 들어봤지 아예 읽어볼 생각이 없었다가 에피소드를 듣고 나니 꼭 읽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버렸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평점을 보니까 제가 제일 낮게 줬네. 노시스 4점, 라미 3.9, 안군 5점, 제가 3.7을 줬어요. 이게 아마 두 번 보기 전인가? 네, 이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나쁘지는 않았죠. 예. 근데 이 상을 많이 받은 거라 약간 민망하신가요? 약간 민망하네. 저는 딱 5점을 주지 않았습니까? 역시.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거기까지 맞아요? 네. 또 교수님 모드로. 네, 거기까지인 것 같네. 메일은 혹시 없었나요? 메일은 네 없었습니다. 네, 댓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읽는 재미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책영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하고 팟빵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저희 주소는요?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글로도 올라가요? 네. 그 조치를 해서 올라가는 건가? 네. 아, 그 그렇군요. RSS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저희가 팟빵에 업로드를 하면은 네. 애플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구글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나요? 구글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거는 또 한번 네. 시간 날 때 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구독자가 196명이거든요. 좀 더 분발해서 200명을 네. 채워보는 네.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계정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뭐 예고도 하고 저희 평점이나 그런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골뱅이 북무비 42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재생 요청수가 7,814회였어요. 그전엔 8,600이었는데 조금 줄었고 재생수도 조금 줄었어요. 4,295회에서 2,957회.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니셜의 벤시였던가요?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인가요? 저번 주는 이니셜인보다 이니셜인이 조금 줄었고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보다. 그리고 카테고리 순위는 21위로 최고점이었는데 이번엔 카테고리 순위 15위까지 팟빵에서는 올라갔습니다. 인기 에피소드가 10위까지 있던데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은 147회 드라이브 마이카가 175회 재생으로 5위에 올랐어요. 인기 에피소드로. 근데 평균 청취 시간이 101분으로 93% 정도를 들어주셔서 다 들어주시네요. 예,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팟빵의 경우인데요. 여성, 남성 독자 비율은 뭐 67, 33 뭐 이거랑 비슷한데 지난번에는 40, 50대가 40%였고 30대가 11%였는데 이번에는 40대가 50%고 20, 30, 40대가 16%로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20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30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비구독 회원이 75%였는데 이번에는 35% 구독 회원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신규 구독은 21명에서 1명으로 많이 엄청나게 줄었네. 예, 신규 구독은 역시 노출이 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주의 후원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번 주 상당히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폴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사2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네요. 네, 로사투? 감사합니다. 네, 로사 숫자 2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로사투님. 그리고 하얀 레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티켓값 너무 비싸다 책북님께서 3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야. 책북님이 또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거금을 티켓 대신에 여기 예, 거금을 투척해준 1인분 영화 2편 볼 수 있는 그러네. 정말 예, 비용을 또 쏟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제이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아님께서 18,200원 후원해 주셨.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군요. 18,200원 후원해 이건 주셨습니다. 뭐예요? 이거 그 뭔 존 뜻이야? 윅이 대답할 때 아, 이렇게 하죠. 존 윅이 몇 마디 안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아 그래요? 네. 네. You ready, John? Yeah.
그렇군요. 네. 그리고 Loving Husband님께서 486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요게 뭔지 모르겠어. 요거. 그거 대사에 나오잖아요. 그 자기 묘비에 그 묘비에 적혀 있었잖아요. 아. 486 그거 아닌가요? 예전에 삐삐 할 때 486 이거 사랑이 아닌가요? 아 그래요? 48? 486. 486? 네. 사랑해? 삐삐 번호? 이게 왜 사랑해요? 그 랑이 획순이 8이고 응. 해가 6일 겁니다. 그래서 486이 사랑해를 뜻하는 걸로 뭐, 알고 왕군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알아? 공부해서 아는 거죠. 이거는. 왕군. 역시 저는- 공부의 힘. 왜냐하면 저는 삐삐 삐삐 시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난 삐삐라면은 빨리빨리 하고 1818밖에 몰라. 맨날 그걸 받았어. 빨리빨리 18, 아 486은 못 받아본 맨날 거야. 받았어, 이거를. 어떡해.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아 진짜.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이번 주도 후원해주신 우리 최경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최경생활입니다.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 존윅 1, 2, 3 봤습니다. 오. 빨리 보기로 안 보고 그냥 쭉 다 쭉 봤어요? 다 봤어요. 그 전에 봤었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 보는 거예요? 그 한 편만 봤었는데 음. 나머지를 다 봤죠. 그러니까 2만 봤었는데 1하고 3를 봤는데 사실 2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액션 영화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1, 2, 3를 봐도 그랬는데 4는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 추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봤습니다. 3편. 존윅으로 보낸 2주네. 네. 노시스? 저는 그 25, 21 그거를 드라마. 네, 네. 오랜만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추천은 여러 번 받았는데 드디어 봤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김태리 씨가 진짜 그 독보적으로 그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존재감 있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정말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는 게 능수능란하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눈에 띄는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제가 결제를 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한번 여쭤보고 하려고 하는데 29만 원짜리 연애 도서가 있다는 거예요. 연애 도서? 책이요? 책이 그러니까 PDF 파일 형태로 인스타에 광고가 떴는데 그런 그 PDF 판매 엄청 비싸네요, 근데. 네, 근데 연애 자유 콤마 여자예요. 근데 딱 그 광고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읽고도 당신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갑이 되지 못하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막 저를 막 그러면서 목차는 보여줄게. 목차를 한번 봐봐라. 그래서 목차를 봤더니 또 되게 또 읽고 싶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PDF 파일을 29만 원에 팔 생각을 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몇 장짜리인데요? 100장? 근데 200장? 이렇게 PDF로 돈을 꽤 짭짤하게 법니다. 이게 벌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100장짜리가 29만 원이냐고. 아니 보통 그래요. 여기 시장이. 선생님 남자까지 같이 데이팅까지 시켜줘? 아니 그럼 화가 많이 나셨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에 워낙 연애가 좀 다들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너무 다들 이제 막 짱구가 엄청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수연 작가님 거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기존에 해왔던 관성대로 연애를 하면 더 이상 좋은 결론은 없겠다라는 그런 약간 회의감, 무력감에 지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후킹하는. 아니 이게 무슨 소설은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예요. 자기계발서인데 29만 원이라고? 네. 이 뭐 하던 양반인데요, 작가가. 그게 뭐 그거는 뭐 작가 소개를 이게 보면 약간 심리학의 천재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는데요. 봐, 내가 이거를 제 결제 직전까지 갔다니까 내가. 하지 마. 결제하지 마. 그 선생님 좀 아니면 뭐 소개팅이라도 해줘도 목차는 진짜 흥미로워 내 보이긴 말이! 해요. 내 목차가 말이 뭔데? 막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뭐 어플에서 만나는 남자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밑에 가보면은 7일의 법칙과 3일차의 저주
남자의 심리 변화 과정과 연락이 오는 구조. 봐봐. 에이. 이거 아실 일십과 생겼어. 아닐 근데 십의 미묘한 이분 차이. 자체가 상담을 받으려면 1시간에 50만 원을 지불해야 되고 이거 지금 봐봐. 요 판매한 그 전자책만으로 6억 넘게 버셨대요.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이걸 아니 그러니까 하고. 세이노 같은 사람도 있잖아. 지금 베스트셀러 1인데 그 사람 무료로 풀잖아.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있죠.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네. 다운은 받아놨지만 그 사람은 그 PDF를 책도 엄청 두꺼워 그거 살려면 그냥 무료로 풀었어. 근데 이걸 100장짜리 29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 지금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고민을 너무 하다가 이제 어떤 합리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연애 팁도 팁인데 나같이 이렇게 이 결제를 미치게 망설일 정도로 이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이 사업 수완을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도 합리화가 돼요. 그러니까 29만 원이면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10,000원, 2만 원이면 제가 고민 안 했을 텐데 오히려 너무 액수가 높으니까 뭐가 있나? 있긴 야, 이 있나 정도면 본데. 뭐가 있나? 아니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그 이모티콘 만드는 법 PDF 그 다음에 뭐 코인 거래 잘하는 법 이런 식으로 PDF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이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이미 그래요? 작년 재작년부터. 네. 이게 딱 어떻게 딱 29만 원이라는 돈을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쓸데없이 데이트하고 한 번에 데이트 뭐 평균 5만 원 정도 들잖아요. 5만 원, 10만 원 들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하느니 이걸 한번 이거 읽으면 한번 읽고. 이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환산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구나. 차라리 근데 사실은 저도 최근에 그 거의 그 정도 값 그 10몇만 원 되는 PDF를 하나 사긴 했어. 아니 근데 어떤 나는 주제죠? 물리책도 같이 주는 거야. 책을 같이 주고. 그 영어 공부하는 뭐 그런 거예요. 아. 영어 공부하는 그런 건데. 사실 뭐 같은 거죠. 그쵸? 영어 공부하나 사랑을 공부하나. 아니 근데 영어 공부하고 사랑 공부를 같이 이렇게 반열에 놔야 되나? 아 근데 약간 목차를 봤더니 이게 사랑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네가 왜 자꾸 호구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막 이런 거야. 네가 왜 자꾸 끌려가고 있는지 한번 두드러 맞아봐라. 내가 아주 폭언해주겠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사랑이라는 거를 뭔가 이 게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 뭐 일종의 그 그러니까 뭐 권력 관계에서의 다툼이나 갑을 뭐 이렇게 관계에서의 이렇게 그런 파악 두고 전략 생각하는 아닐까요? 거잖아요. 야, 우리 근데 이 얘기 너무 오래 한다. 이거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흥미롭다니까. 이거 내가 읽고 그러면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읽고 평을 할게요. 아 근데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왠지 이거 좀만 검색하면 유튜브 같은데 많이 올라와 있을 것 아, 같은 그래요?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비싼 것들은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린 거 말고 다른 아, 분들의 그러니까요. 어떤 것들이 모여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노시스 이거 안 사고 안군이 살 것 같아. 저는 이런 거에 돈 안 씁니다. 아니 그럼 누가 한 명 사면 말해주기로. 그래.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엑스님이 제일 먼저 살 수도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알고 봤더니 엑스가 제일. 알겠습니다. 제가 결제해보고 다음 방송에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갑자기 우리 뭐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지금? 주에 제가 최경수. 그렇게 최경수. 읽었습니다. 지금 다 했나요 지금? 다 했습니다. 예. 자, 재밌다니까. 라미. 네, 저도 조니 원투를 봤고 어. 제가 3까지는 시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올빼미를 봤습니다. 아, 오. 올빼미 좋죠, 올빼미. 저 의외로 괜찮아서 좀 놀랐어요.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스토리도 좀 참신했고 연기도 좋았어요. 그냥 뭔가 때가 안 맞아서 좀 묻힌 영화라는 아니 생각도 그거 들고. 그래도 많이 이 봤나요? 손익분기점을 뽑은 유일한 영화야 작년 그 하반기부터. 예. 그래서 나름 재밌게 봤고 네. 그다음에 성난 사람들 그 넷플릭스의 비프. 비프 있잖아요. 그거. 스티븐 연 나도 나오는 그거는 보고 싶더라. 네, 저 그거 2화까지 봤어요. 거의 다 봤거든요. 뭐 재밌는데 조금 뒤로 가니까 늘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빨리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평에서 뭐 스티븐 연 찢었고 뭐 어쩌고는 미쳤고 뭐 이런 저기가 하나 있더라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 네, 운전하다가 빡치게 서로를 빡치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 네, 그렇게. 네. 저는 슈퍼 마리오 곧 개봉하는 슈퍼 마리오 보고 그다음에 드림 봤는데.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슈퍼 마리오는 저는 뭐 게임을 안 해봐서 좀 그렇긴 한데 게임을 안 해본 사람도 저 게임은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짐작할 만하게 볼만한. 일루미네이션이니까 이제 미니언즈 만든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닌텐도랑 같이 제작했는데 이거는 팬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드림은 이병헌 안군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그 드림 평점이 안 좋았어요. 별로라도. 평점이 안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 평점을 비교했을 때 슈퍼 마리오가 드림보다 높더라고요.
사실 한국 영화 4월에 기대작들이 처음에 이제 리바운드 네. 그게 지금 한 60만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리바운드하고 킬링 로맨스 이건 지금 뭐 안 되고 있는 안간힘 근데 쓰고 있는 인터뷰는 것 같고.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죽을둥살둥 하고 있는 거지. 이제 10만 음. 넘었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림이잖아요. 근데 음. 드림은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의 글쎄. 그 이후로 첫 번째 연출작이고 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창고 영화예요. 좀 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데 이병헌 감독 거를 극한 직업 우리 했어요? 네. 폐용사에서 바람도 그거 했죠. 했어요. 바람. 네. 그때는 누군지도 잘 몰랐었는데 그런 말맛은 여전히 드림이 있다. 굉장히 그 박서준하고 아이유가 탁탁탁탁 치고받기 전반부에는 굉장히 역시 이 감독은 그런 대사를 치는 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영화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재밌거나 막 이렇게 확 흡인력이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글 쓰느라고 라이스보이 슬립스는 한 번 더 봤네요. 네, 2번을 봤네. 항상 2번을 보는 영화는 2번째가 좋은 것 같아. 그 2번째가 좋지 않으면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라이스보이 슬립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드디어 오늘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저희의 선택은 안군이 추천한 존윅4, 라미가 동의한 존윅4. 부담을 주시네요. 제가 끌려간 가르는 거죠. 존윅4. 슬슬 준비하시는 거죠. 노시스는 어떤 상태였죠? 다수의 동의를 하겠다고 네, 하셨던. 노시스님 처음에 존윅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렇게 끌리지 않는다고 네.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 직전 투과 3를 되게 재미없게 봐가지고 그 다들 존윅은 한 편을 봤어요? 저 원투스 다 봤어요. 아, 다 봤어요? 네. 오. 그런데도 끌리지 않았으면은 뭐. 그래서 어쨌든 존윅4는 지금 스즈메의 문단속이 5주 동안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개봉일부터 스즈메를 단박에 누르고 열흘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가 제가 알기로는 존윅 1이 18만인가 13만인가 그랬고 2가 28만, 3가 100만 했고 지금은 아마 이 추세라면 200만 정도 넘는다면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시리즈 프랜차이즈 1편이 가장 성공하고 뭐 2편까지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심지어 아바타조차도 1편이 더 성공적이었어요. 2편보다는. 근데 이 시리즈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존윅 챌린지라고 알아요? 네, 그 포스터 얘기. 인스타에. 네, 와 봤어요. 진짜 똑같더라. 너무 네. 똑같아. 이거를 지금 우리 멤버 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보니까 노시스네. 딱 머리가. 아 그래요? 요 정도 머리가 길어야 되니까. 전단지. 근데 너무 길면 안 돼. 맞아요, 라미처럼. 맞아요. 요 머리에서 전단지를 얼굴에 딱 끼워야 붙이고. 하는 건가요? 인스타에 이제 올리라고. 최경사 인스타 인증을. 아 그래. 뭘또 그래. 그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스타에는 존윅 챌린지 바이 노시스. 아 그러면 29만 원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나요 거래가? 자, 그렇고요. 뭐 저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바로. 네. 아니 너무 싫어한다고 그게- 이렇게 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영화는 오프닝도 안 해오시고 싫다고. 존윅을 대표해서 지금 항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안군의 비하인드 가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지 볼게요. 네. 일단 이 프랜차이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흥행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작비나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애초에 이 시리즈를 대형 프랜차이즈로 기획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편의 제작비는 2천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영화랑도 비빌 수 있거든요. 2천만, 1천만. 네. 한 200억, 200억. 네, 300억 그치. 미만인 거니까. 올빼미가 아마 돈이죠. 네. 그런데 이게 흥행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그 스튜디오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가 개입돼 있지도 않은 맞아요. 영화예요. 예. 그래서 2편에서는 제작비가 4천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더블. 네. 그런데 이 2편도 대박이 나죠. 벌어들인 수익이 1억 7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 벌었네. 그래서 3편에서는 또 거의 더블 가까이 늘어난 제작비 7,500만 달러가 투입이 되고 이걸로 전 세계 박스 오피스 3억 달러를 넘는 흥행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4편에서는 제작비가 이제 1억 달러를 넣은 거죠. 근데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4월 18일 기준으로 박스 오피스 전 세계 박스 오피스가 3억 5천만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흥행 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존윅 시리즈는 끝날 수 있지만 존윅 프랜차이즈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스피노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개인가 있죠. 뭐 그 네. 아마데 아르마스 나오는 발레리나. 발레리나.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민님이 혹시 1, 2, 3편의 스토리 정리를 하시나요? 준비는 해왔습니다. 안 그래도 안군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그럼 프로들의 그 향기. 부분은 그러면 라민님께서 하시고 저는 요 존윅 세계관을 이해하기 네. 좋은 세계관 준비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빼겠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세계관을 이해하겠는데 존윅의 1, 2, 3가 뭐 줄거리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 막 도발을 하시네요. 너무 그런다. 알아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아니,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한 문장 정리 그러니까 딱 되잖아. 세계 최강의 킬러가 빡쳐서 학살하는 것. 그렇지. 근데 그 순간순간에 왜 빡치게 됐는지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그럼 라민님이 해주시고 네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존윅 세계관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게 아니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4에서는 약간 그렇죠. 어. 사실 1, 2, 3편에서는 그런 부분이 덜 했는데 맞아. 그래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보셨어요? 저는 존윅 4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존윅이. 그럼? 하도 존윅은 저도 들은 바는 있어서 이거는 그냥 봐야겠다. 이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볼 영화죠, 사실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이렇게 손이 안 가는. 손이 안 가는. 네. 손이 안 가는 영화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존윅 시리즈가 전 세계 액션 팬들에게 열광적으로 다가왔던 건 사실 최근에 나왔던 액션 영화들이 액션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액션이 뒷전이었어요. 맞아요. 다 그 세계관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액션이 뒷단에 있었다면 액션을 가장 앞으로 내세운 액션 프랜차이즈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컨셉을 이해하면 영화를 더 풍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4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총망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관은 암살자, 킬러들을 수용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더라도 피하긴 하지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애초에 요 암살자들끼리 싸움에 뭐 경찰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존윅 세계관을 조금 깊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무협의 현대적 해석이다. 왜냐하면 관은 무림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림의 철학을 존윅이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번에 실제로 무림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견자단이 또 영화에 또 네. 등장을 하죠. 예. 검도 쓰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싸우더라도 일반인들이 절대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뭐 가령 호텔에서 싸움이 나더라도 호텔의 일반인 투숙객들은 다 나가시라라고 유도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는 호텔, 컨티넨탈 호텔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킬러들의 은신처이자 킬러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뭐 세탁이나 의료 서비스, 총기, 식사 등 아예 어쨌든 킬러들이 이 호텔에 묵으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 2, 3, 4편을 통틀어서 총 4곳의 컨티넨탈 호텔이 나왔어요. 1편 뉴욕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2편에서는 로마 컨티넨탈 호텔이 나왔고 3편에선 모로코, 4편에선 오사카가 나왔죠. 이걸로 보아하니 어쨌든 각 지역별로 큰 호텔들이 있고 그 호텔을 기점으로 킬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컨티넨탈 호텔에서는 절대로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이거는 킬러들, 암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룰입니다. 그건 왜 그런 룰이 생긴 거예요? 이거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요거는 뭐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고회의라는 곳에서 정한 룰일 뿐이에요. 근데 최고회의에서 룰을 정하면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킬러들과 암살자들 사이에 진짜 그냥 견고한 법칙인 거죠. 그 1편에서도 그런 그 소위 말하는 하이 테이블 그게 이제 네. 최고회의죠. 하이 테이블은 1편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1편에서 하이 테이블이 언급되진 언급은 않아요. 2편에서부터 나오고 2편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관 키워진 거는 2편부터라고. 그러니까 1편은 그냥 어떻게든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컸어. 만들면서 너무 이제 컸어. 뭔가 설정들을 만들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1편에서도 그래서 사실 1편에서 보면 컨티넨탈 호텔에서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어떤 여성 킬러가 존윅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저 킬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편에서 세계관이 정립되기 전에는 그런 식의 모습도 보였다는 것.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룰을 어긴다, 그럼 최고회의가 나서서 파문을 시키거나 권한을 박탈하게 되죠. 그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회의는
킬러, 암살자 등 폭력 조직이 연합한 대조직이에요. 뭐 이 안에 마피아, 사마페, 야쿠자, 카모라 등 전 세계 12개의 국제 폭력 범죄 조직들의 수장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상 뒷세계의 상징인 거죠. 뭐 컨티넨탈에서는 살인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역을 지정하거나 혹은 킬러 세계에서 금화로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화폐를 지정한다거나 혹은 어길 수 없는 약속인 표식 이런 것도 다 최고회의에서 룰로 정한 거죠. 조닉의 패밀리로 나오는 루스카 로마도 산하 조직 중 하나입니다. 이 루스카 로마는 영화에서 사실 3편에서는 조금 다뤄지는데 4편에서는 루스카 로마 패밀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요 일종의 범죄 패밀리는 러시아 전통 예술 극장을 거점으로 킬러를 양성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조닉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벨라루스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 벨라루스. 그러니까 러시아계 슬라브계 사람들을 모아서 킬러로 양성시키는 조직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은 발레리나로, 남성은 레슬링이나 주짓수로 다루는 그래플러로 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닉을 보면은 대부분 다 때려 눕히는 액션이 많습니다. 주짓수. 네. 그리고 요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닉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제작사에서는 더 넓혀갈 생각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 나왔던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암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핀오프 영화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컨티넨탈이라는 제목의 TV 시리즈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70년대 뉴욕의 컨티넨탈 호텔을 무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윈스턴 젊은 시절을 다루려고 한다고 합니다. 멜 깁슨이 캐스팅됐다고 해요. 약간 느낌 비슷하다. 멜 깁슨이 젊은 시절을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윈스턴의 젊은 시절을 분할지 아니면 다른 역할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캐스팅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알차다. 재밌지 않나요? 재밌네. 이 영화 다시 봐야겠는데 이제부터. 아니 근데 뭔가 더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 더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더 이것저것 있는데 그 스토리에 대부분 다 겹쳐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 어떤 거죠? 이게 저같이 이제 조닉을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방탄. 그렇지. 왜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총을 왜 저렇게 가까이서 쏘는 거야? 지금 미쳤나 저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컨티넨탈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방탄 의류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그게 시리즈가 가면 갈수록 기술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1편은 그 1편은 어떻게 됐어요? 방탄 아니에요? 1편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총 맞으면 죽는 거였어? 바로 거의 다 죽어요.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네. 가까이서 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도 가까이서 쏘지 않았어요? 근데 멀리 사실 쐈나? 1편에서는 멀리서 쏴도 다 맞아줬고 2편, 3편에서는 이제 방탄이 생기니까 방탄을 피해서 헤드샷을 하거나 혹은 그 방탄과 방탄 사이에 뭐 목을 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액션이 변화하게 되죠. 아 그러면 1편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건푸 뭐 건지수처럼 가까운 데서 총을 쏘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멀리 근데 있는 맞으면 적을 죽는다는 저건 있었다는 옷에 맞아도 죽는다는 그런 개념은 있었다는 거예요 1편에서는? 그렇죠. 옷에 맞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1편에서는? 만약 조닉을 내가 이거 다 보기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 세계관만 이해하고 싶으시면 2부터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네. 아 그래요? 무기라든지 뭐 수트라든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2편부터 보셔도 괜찮아요. 1편은 딴 영화였어요. 약간 일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사실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잘 정리되어 키아누 리브스가 그리고 60초 영상으로 1, 2, 3편을 또 맞아요.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설명하고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라미의 신호부로 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닉의 이 시리즈 4편 모두 같은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 킬러 조닉이 자신의 은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는 이야기. 근데 시리즈마다 조닉의 상황과 방해하는 인물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맥스님처럼 조닉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도 조닉 4를 보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에 시리즈를 알고 보시면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어서 최대한 요약을 해와봤습니다. 네. 조닉 4의 오기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게요. 사실 모든 일은 조닉의 반려견이었던 비글 데이지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걔 때문에 몇백 명이 죽는 이 조닉의 이미지가 짤로 돌 정도로 굉장히 영화에서 특이한 설정이죠. 하여튼 조닉은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고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레전드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서 킬러를 은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도를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바로 데이지라는 이름의 비글 강아지입니다. 너무 귀엽게 나오죠. 너무 아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닉은 데이지와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에 마피아 보스의 철없는 아들이 조닉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차를 훔치려고 하다가 강아지를 죽이게 되고 조닉의 복수가 시작되는 게 이제 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이제 조닉은 그 마피아 보스 아들이랑 보스까지 죽여버리고 끝이 나요. 근데 이제 1편에서 데이지를 죽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시 다시 조용히 난 살겠다라고 조닉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조닉에게 산티노라는 킬러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산티노라는 킬러는 예전에 조닉이 아내랑 살고 싶어가지고 킬러 은퇴 신청을 막 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도와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킬러들끼리. 내가 너 이거 도와주면 다음에 너도 꼭 나 한번 도와줘야 돼. 절대 어길 수 없는 그렇죠. 룰입니다. 피 도장을 그것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산티노가 사실 뭘 부탁하면 조닉은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최고회의에서 한 자리 차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내 누나가 차지하고 있다. 누나 좀 죽여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닉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서약을 지켜야 되니까 누나를 처리를 해버리죠. 그랬더니 갑자기 산티노가 네가 우리 누나 죽였지 하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나는 나는 누나를 죽이는 걸 요청하지만 그렇다고 누나 죽인 너를 살려둘 순 없잖아. 없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닉도 결국엔 같이 처리해 버리려는 약간 일종의 계략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조닉은 산티노가 보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으로 산티노를 처리하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노는 컨티넨탈 호텔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살아야 못 되니까. 죽이니까. 근데 조닉이 산티난다 산티난다. 근데 조닉이 너무 열받아서 호텔에서 산티노를 쏴버립니다. 사실 규칙을 어긴 조닉은 바로 처형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호텔 지배인인 윈스턴이 도와줘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도망치면서 끝나요? 네. 네. 그러면 일단 2편에 접어들면서는 벌써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로 계속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네. 그렇죠. 윈스턴이 그렇게 살려준 건 사실상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맞습니다.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4편에서 그런 좀 연대감이 느껴지죠. 그렇게 이제 도망을 친 조닉은 규칙도 어겼고 처벌도 안 받았으니까 어쨌든 문제가 되겠죠. 킬러들의 세계에서. 조닉은 킬러로서 파면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현상금까지 걸리면서 모든 킬러의 타깃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닉은 킬러의 자격을 다시 찾으려고 최고회의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조닉이 너무너무 독하고 다 죽여버리니까 최고회의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머리를 씁니다. 이게 지금 3편으로 넘어와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지배인이었던 윈스턴 기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2편에서 조닉을 도와줘서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근데 최고회의가 윈스턴에게 너 만약에 조닉 죽이면은 지배인 자리 다시 줄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죽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결국 윈스턴이 조닉을 쏴버리고 옥상에서 떨어진 조닉을 바워리 킹, 그러니까 킬러들의 세계에도 약간 지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지하 세계의 왕인 모피어스, 모피어스라고 말씀드리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모피어스가 발견하고 구해주는 게 3편까지. 그래가지고 4편의 시작이 거기서 주먹질하는 거 그렇죠. 나오는구나. 윈스턴은 그러면 지금 4편에 나오는 그 일본 배우 그 사람이 윈스턴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 그 호텔 호텔 지배인이죠. 그 약간 그 키 작으시고 되게 음. 중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드로 같이 최종 대결을 그렇죠. 하는. 조닉의 세컨드가 되는 그 마지막에 그 성당 앞에서 싸울 때까지 있던 그 네네. 양반? 그렇죠. 네. 그 양반입니다. 그 양반. 네. 마지막 묘비를 같이 보는 그 양반.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조닉은 최고의 장로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자유를 달라고 합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열받은 조닉은 이 장로를 쏴버립니다. 그 사막에서 쏴버리는 씬 초반에 그게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4편입니다. 이게 아하. 바로 이 앞과 연결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위는 엄청 열이 받죠. 자기는 장로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조닉을 정리할 사람을 찾다가 그라몽 후장이라고 약간 사이코 같은 애한테 이 권한을 다 줘버립니다. 얘만 없애주면 너한테 다 해줄게. 그래서 이 그라몽이 근데 사실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냐면 조닉을 죽이기 위해서 과거의 친구였던 오랜 친구였던 견자단을 호출을 합니다. 장님 킬러인 견자단은 딸이 있는데 그 견자단한테 너 조닉 안 죽이면 네 딸 죽여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그리고 존윅의 현상금도 계속 올라서 모든 킬러의 타깃이자 최고의 타깃이자 친구 견자단의 타깃까지 된 겁니다. 하지만 존윅 곁에도 든든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제 일본 콘티넨탈 호텔 지배인인 존윅의 옛 친구 코지, 그리고 전편에서 존윅을 쐈지만 어쨌든 이 최고의 분노한 뉴욕 콘티넨탈 호텔 지배인인 윈스턴, 그리고 지하 세계의 왕인 모피어스, 이런 사람들이 그를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두의 타깃이 되어버린 존윅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고의 결투라는 결투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최고위가 물량 공세를 하잖아요. 존윅 죽이려고 군대 계속 보내고. 그러면 이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에 최고 빌런인 그라몽이랑 1대1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싸우고 거기에 나온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는 약간 옛날 방식의 결투가 이것도 있는 룰이 거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슨 룰? 1대1을 신청하면은 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최고회의의 룰이 있기 때문에 요걸 역이용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참 생각하고 보면 그 1대1의 방식이라는 게 되게 그 고전적이라서 그쵸.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해요. 그렇죠. 그 서부극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권총 빨리 뽑아가지고 그렇죠, 죽이는 그렇죠. 그거잖아 완전히.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줄. 음. 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려고 존윅이 도전장을 보내고, 하지만 4편의 빌런 그라몽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빌런입니다. 존윅이 최고의 결투를 하러 오는 장소 그 길에 킬러들을 엄청 보내요. 그리고 막 방해를 하고, 거기가 파리가 배경인데 파리에 있는 킬러들한테 달립니다. 지금 존윅 얼마니까 빨리 가서 어디 있으니까 가서 죽여라 이런 식으로. DJ가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서 마지막 결투에는 심지어 나 대신 사실 견자단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친구가 서로 총을 겨누게 만들어요. 결국 존윅과 견자단은 서로 마주본 상태로 총을 겨누게 되고 한 발씩 쏘면서 결투를 벌입니다. 뭐 둘이 너무 오랜 친구고 사실 원했던 상황이 아니니까 서로를 죽이고 싶지 않은 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총알은 서로의 급소를 피해가게 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총알이 장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빵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존윅이 쓰러져 버려요. 근데 이걸 본 빌런 그라몽이 너무 신이 나서 내가 마무리 짓겠다면서 견자단의 총을 빼앗아 버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존윅은 마지막 총알을 쏘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게 존윅의 마지막 총알이 그라몽의 머리를 관통하면서 존윅은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이제 들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어디서 찾아봐도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가 좀 어려워서 고민했었는데 이제 영화 이제부터 보면 되겠네. 마지막 부분은 뭐 저희가 늘 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개하는 그런 맞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약간 뭐- 갈리더라고요. 과연 그게 진짜로 진짜인지 아닌지. 맞아. 네. 그리고 그 라미가 아까 표현 중에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디에서 글로 쓰던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 고민인데 맹인 킬러 아까 이제 라미는 장님 킬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저 자제하고 사용을 조금 뭐라고 그러죠 그걸 삼가는 추세인데 사실은 좀 어려워. 장님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맹인 같은 경우에는 농학교, 맹학교 우리가 저번에 네. 코다를 하면서 농인 뭐 이것과 농어, 그 다음에 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좀 다른 네. 개념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서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견자단을 여기서 시각장애인 킬러 이러면 일단 말도 길고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그런 킬러나 그런 사람한테 갖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선입견일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어디가부터가 약간 폄하 표현이고 어디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고민스러워요. 저는 사실 맹학교라고 하면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라고 써야 되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듣기는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맹학교를 갖고 이게 무슨 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의견이 좀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부대적인 얘기까지 했고요. 비하인드하고 신업을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조닉 4를 얘기하기에 충분한 이제 사전 준비는 된 것 같아요. 프리뷰는 됐고 자 리뷰를 한번 이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얘기할 게 제일 많은 거는 안군이겠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4DX관에서 봤거든요. 오. 아, 그 존윅이 총 쏘고
저 팰 때마다 제 등에도 고통이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고통이 때릴 고통이 정도예요? 아니라 되게 좋은 안마 의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4DX에서 봤다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 네. 어떻게 맞아. 동작이 되는지 궁금하네. 4DX에서 저는 그 총 쐈을 때 바람 부는 거는 기분 나빴는데, 그러니까 4DX에서 저는 바람은 너무 싫거든요. 저도. 근데 그 의자가 움직이는 거는 다 좋았어요. 특히나 그 개선문에서 도는 그 카 체이싱과 액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 4DX 경험이. 상대적으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도 의자가 움직이긴 했지만 그때의 경험보다는 요 카체이싱 부분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1, 2, 3편은 액션을 보는 맛이 주였다면 물론 4편에서도 액션이 어마어마하지만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1, 2, 3편에서는 영화 보면서 그냥 시간 잘 때웠다라는 느낌이었다면 4편에서는 이제 이 영화가 나에게 여운도 주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여운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존 윅의 1, 2, 3편에서는 존 윅의 위대함, 존 윅의 킬러로서의 대단함이 느껴졌다면 4편에서는 존 윅의 힘듦이나 그런 게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해져 온다 할까요? 1, 2, 3, 4편을 제가 어쨌든 주르륵 봤잖아요. 존 윅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실 1, 2, 3, 4편이 어찌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3편에서 4편은 그냥 바로 다음 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체력적으로 점점 소진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해결해 나가는 존 윅을 보면서 이제 존 윅은 마무리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전해진다라는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여운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액션 막 건지수 얘기하는데 저는 존 윅에서의 액션의 최고봉은 자동차 스턴트라고 생각해요. 개선문 앞에서 개선문이든 뭐든 그것도 포함해서 자동차로 쳐박고 뛰어져 이렇게 막 나가버리는 사람들, 물론 CG가 많겠지만 여기서 차 박으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느낌이 너무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이 액션이 진짜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4편에서 그게 폭발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너무 좋았던 장면 많아요. 특히 건물 안에서 그 탑뷰로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았다.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게임에서 늘 보던 POV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도 있긴 한데 아니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찍으려고 했고 저 동선을 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합을 맞췄을지를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기깔나게 나온 거예요. 그쵸. 게다가 음악이랑도 너무 찰떡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재밌다. 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너무 좋다. 미스터 노바디 같은 경우도 왠지 존 윅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캐릭터성을 부여해주고 미스터 노바디가 누구죠? 강아지 끌고 다니는.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저 카드 갬블러 빌런. 네, 그 빌런도 중간에 등장해서 저 뚱땡이 뭐야 했는데 그 격투씬이 그게 반전이다? 달리기 겁나 잘해. 너무 잘하고 발차기도 너무 잘해. 오.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오. 그래서 중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조차도 다 매력적으로 설계한 4편이 와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봤구만. 네. 흠뻑 빠졌구만. 제가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발 한 발 더 갈수록 거의 할 얘기가 없는 더 없어지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2주의 최경생활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선문에서의 카체이싱 액션은 와 저건 도대체 일단 뭐 설계가 잘 된 걸 둘째치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저걸 뭘로 찍었을까? 저건 크레인인가? 아니면 뭐 드론인가? 그것도 아니면 뭐 스테디캠을 어떻게 날렸나?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근데 그 장면이 무려 이제 9개월 동안 구상했다는 거잖아요. 그 9개월 동안 구상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액션씬의 게임 같은 그런 설계 이건 거의 100% CG 뭐 언리얼 엔진 같은 거를 구현해서 그냥
실제 인간이 아니라 그냥 그런 3D 캐릭터를 돌려야만 구동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샷의 설계들이 굉장히 놀라운 그렇게 점은 해도 어려울 있었다.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이 감독이 스턴트맨 출신으로 네. 존윅을 계속 연출해 오고 있는데 자신의 노하우를 집대성하면서 스스로 막 진화하고 있다. 저는 1, 2, 3는 못 봤지만 지금 설명을 듣건데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 보니까 일단 설정을 저는 물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느 영화든 특히 이제 뭐 마블 영화도 그렇고 이런 거 영화도 그렇게 전사를 중요시하게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봐서 여기서 잠깐 샛길로 새자면 가오갤 3가 이제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네. 나왔는데 제가 그 푸티지 영상이라고 부르는 과거에도 그걸 푸티지 영상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었나요?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푸티지 영상으로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바타도 푸티지 영상을 15분인가 사용했고 이번에 가오갤도 푸티지 영상이라서 한 20분을 했는데 야 가오갤 재밌더라고. 나는 그 가오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마블 시리즈의 쓰기다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근데 이건 메인보다 더 재밌네. 근데 그런- 가오갤은 늘 재밌었는데. 아, 그쵸.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냥 이건 약간 아. 이전 편을 안 보셨죠? 안 봤죠. 근데 막 이전 편이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 처음에 나오는 그 음악이 또 가오갤이 굉장히 좋더구만요. 맞아요. 옛날 노래를 너무 많이 좋아요. 쓰죠. 원부터 어. 보세요. 진짜 음악 좋아요. 와 이번에도 이건 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크립이 이제 나오는데 와 이거 너무 좋던데 완전히 그리고 아예 그 설정이 옛날에 카세트 어머니가 테이프. 주신 맞아요. 카세트 테이블 맞아요. 설정이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가오갤 재밌구나 이런 원 생각이 원부터 빨리 보십시오. 뒤늦게 아셨군요. 뒤늦게 왜 갑자기 존윅평에 가오갤 찬양? 이게 할 말이 없잖아. 핵을 찔렀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돌아가기가 힘드네 일단 빠져나오니까. 근데 뭐 그런 설정 특히 수트를 입었는데 저렇게 총을 왜 이렇게 저렇게 머리에다 대고 쏘고 막 목 사이로 막 집어넣어서 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곧 64년생이잖아요. 곧 환갑인데 동작이 좀 굼띄어졌죠. 네. 굼띄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동안 다른 빌런들은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죽기를 대기하고 네. 있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참 재밌구나. 이 설정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견자단은 제가 최근에 나온 견자단의 영화를 보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견자단은 역시 확실히 이 무예를 한 사람이라 무술인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몸이 빨라. 맞아. 몸이 빠르고 다다다다 감독의 느낌이 나죠. 인터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몸이 빠르다. 근데 둘이 약간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이라서 그런지 그 키아누 리브스는 분명히 존윅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그쵸. 유리창 사이에서 그 일본에서 싸울 때 안 죽이더구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지 지금 도대체.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그냥 계속 죽여나가는 거라 그것도 2시간 39분 길게 동안 죽이죠. 죽여주는 영화라 그냥 죽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노시스 갈까 남이 갈까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고 엄청 재밌게? 네, 엄청 재밌게 봤고 근데 사실은 중간에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나와 하길래 참 또 의외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 목동 그 메가박스 더부티크 리클라이너에서 가지고 그 같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봤는데 저는 뒤에서 보고 싶었는데 이런 영화 많이 본 남자 동료가 앞에서 보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D열에서 봤나? 엄청 앞에서 네. 보셨네요. 네, 근데 와 진짜 화면에 빨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건 좋은 선택이었다. 음. 그리고 영화 극장에서 본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맞아요. 사운드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나온 얘기들 다 뭐 막 맞는 것 같고 공감하고 저는 이 영화에서 저를 이렇게 혼을 빼놓게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액션과 뭐 무술의 합의 의미에서도 합이지만 일단은 아주 초반에 그 견자단이 이제 자기 딸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공원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장면으로 컷이 넘어갈 때 먼저 영화 전체의 BGM처럼 그 쇼팽 녹턴 야상곡 20번이 그냥 아주 잠깐 우리 그거는 누가 들어도 귀에 익은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한 3초 정도는 영화 BGM 전체 BGM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 부분이 딸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그 연주의 또 그 다음 부분이 견자단이 들고 있는 회중시계로 넘어갔나? 그러니까 그 세 개가 하나의 음악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죽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됐다. 예전엔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네. 1, 2, 3편에서는. 연출이 좀 훌륭하고 뭐라 그럴까? 눈과 귀를 계속 잡아 끌어놓는 느낌. 그다음에 오사카 컨티넨털 호텔도 미장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뭐 약간 그런 건 멋있더라.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미술 프로덕션 네.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죠? 그 오사카 컨티넨털의 지배인의 딸이 보여주는 비주얼, 뭐 헤어스타일부터 그 가수시더라고요. 이런 게 패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투를 앞두고 그 해가 떠오를 때의 그 빛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전반적으로 비주얼적으로는 뭐 근래 본 것 중 탑급으로 뭐 새끈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30초짜리 광고에서나 볼만한 그런 걸 3시간으로 펼쳐놨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배우로 봤을 때는 저도 견자단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전작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이게 그 역할의 특성상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눈을 보여주지 않고 심리를 전달한다는 게 되게 배우로서는 제약인데 그게 용케 심리가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건 연기를 진짜 잘한. 역시 맥타랑이야. 연기를 잘한 배우였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빌런으로 나오는 그 뭐라고 부르나요? 백작이 후작이 후작. 거기가 좀 매력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배우가 누군지 일단 아시죠? 외모부터가 별로 이렇게. 그 배우 마블에 나오는 박사님 아들입니다. 네, 그 뭐지? 덴마크의 가장 큰 그 수출품이 이케아와 여기 스카스가드 가문인데 이 배우 아버지가 이 배우예요. 스텔란 스카스가드.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그 배우 저희 거기서 나왔죠. 듄에서 나온 듄. 백작 있잖아요. 그 거대한 뚱땡이 그분이 아버지고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것이라는 그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삐에로 나오는 거. 삐에로 분장을 거기 했죠. 삐에로입니다. 나오기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에서. 그래 얼굴은 빌런. 있긴 이거. 그 아버지의 막내인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5명인가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거의 배우고 모델인데 또 그 형 중 그 이번 이 배우의 형이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던 리틀 드러머걸 그 영국 드라마 거기에서 또 남자 주인공이었고 이 가문이 완전 배우 가문이에요. 근데 딱 프로필이 그냥 그렇게 딱 약간 좀 비열하고 뭐 이런 느낌에 딱 맞는 캐스팅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존윅에 걸맞는 강력한 그런 거에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좀 치기 어려 보이고 좀 공허한 역할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진짜 이제 정면 승부를 존윅이 걸어올 때 그걸 또 견자단을 앞세워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내공이나 그 컨텐츠는 없는데 계속 뭔가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허세를 부리는 그런 역할. 근데 젊은데 권력을 가졌고 권위를 굉장히 사람들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약간 우리나라 재벌 3세 느낌 영화에서 그려지는. 그렇죠. 그래서 수트 같은 것도 과하게 화려하게 입는다든지 뭐 그런 설정이 저도 연기를 말할 정도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런 설정도 재미있었고 일단 뭐 이 영화는 액션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액션과 액션마다 그 음악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그 액션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라 그럴까 효과가 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뭐 그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막 재즈도 나왔다가 힙합도 나왔다가 락도 나왔다가 그래서 음악도 참 잘 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 오락 영화로는 거의 최상급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라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고 나와가지고 제 메모장에 적어놓은 문장이 B급인 듯 B급 아닌 B급 같은 너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작품성이 엄청난데 이런 느낌을 바로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씬도 많았고 당황스럽고 저는 견자단 나올 때도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민 닮았다 지금 보면. 이상민 계속 들어가.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뭔가 그냥 어디에 가도 견자단이 띡 앉아있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긴 캐릭터를 잡은 건지 아닌지 약간 아직도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태에서 막 몰아치고 보고 나서는 이게 영화가 막 시리즈를 많이 나오다 보면 세계관이 커지니까 막 어떻게 주워 담을지 몰라 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주워 담을 생각이 없는 영화더라고요. 그냥 다 뿌리고 우리 주워 담지 않을 건데 근데 그냥 이렇게 봐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액션 영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류의 액션 영화가 잘 없잖아요. 액션 영화라고 하면 뭐 코믹이 갑자기 들어간다거나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들어가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진지한 존 윅이 몇 마디도 안 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는 존 윅의 세계관에서 약간 우스꽝스럽고 유머러스한 것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존 윅이 하는 액션 중에 대표 액션이 계단 구르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단 구르기도 액션은 맞죠. 아, 이 전에도 나와요? 계단 네, 구르기가? 나옵니다. 아. 2편에서도 엄청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 오래내 부르더라고 또 네. 일부러 부르는 것처럼 거의. 그래서 이 감독이 추구하는 이 반은 액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카체이식만 또는 총격적만 액션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거든 이런 거 다 액션이다. 그리고 우린 그런 영화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게 4편에서 정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르가 된다는 느낌이에요. 존 윅이란 장르가 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존 윅 같은 영화를 만들면 이런 영화를 만들면 이거 존 윅이랑 비슷한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고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장면에서 쾌감을 느끼고 즐겁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액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흥얼거리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클럽 씬의 총격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거의 몇 편 나와요. 존 윅에서. 클럽에서. 네, 클럽에서 총격전을 하는 게. 근데 당연히 설정이 그렇다 보니까 클럽 사람들이 계속 춤만 춰요. 사람들은 춤추고 그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근데도 음악은 계속 울리면서 거기서 벌어진 총격전과 그 음악이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저도 모르게 고개 까딱이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그래서 즐거운 감정이 계속 유지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개선문 촬영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길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게 이제 끝날 법도 한데 좀 길다고 느끼긴 했고 계단에 구르는 것도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걔도 구르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기도 했는데 너무 잘 굴러요. 근데 그냥 그것마저도 이 영화의 과함마저도 다 재미있는 요소였다. 즐거운 요소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계단 구르는 게 거기서 인상적인 경험을 한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총을 맞아서 뭐 목이 날아가거나 떨어져 나갈 때는 감정이입이 안 되다가 맞아요. 계단에서 굴러 사람들, 떨어질 때는 아이고, 전도 아빠 시간 내에 가야 되는데 아빠 따라 억지로 등산을 많이 해봐 놓으니까 거기까지 갔다 다시 막 복장이 터지고 막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 다들 반응이 거기서 나왔어요. 관객들이. 그 사실 그게 약간 시지프스의 형벌을 은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영화 러닝타임으로 봤을 때 곧 영화가 끝날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유로 은유되는 또 죽음의 끝으로 가는데 또 이제 곧 이제 해가 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은유들이 다 저는 이것도 역시 합이 맞아서 굉장히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쿠키는 다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쿠키가 있습니다. 그게 있었나? 네. 봤을 텐데. 근데 대부분 안 보시고 나요. 기억은 안 안 보시고 나요?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키에서 사실 감독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넣은 느낌이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감독은 암살자나 킬러들을 이렇게 실드 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네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끝은 그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쿠키를 어차피 뭐 스포를 하니까 결국 견자단이 딸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 견자단 앞에 오사카 컨티넨탈의 그 딸이 나타나가지고 이 견자단을 앞에서 칼을 꺼내게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복수. 누구 하나 킬러라면 평화를 찾기는 어렵다. 평화를 찾기 위해선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쿠키에서도 하는데 그렇게 딱 맺어짓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완결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존 윅의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얘기가 많은데 존 윅이 근데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 맞아요. 모든 시리즈에서 언급이 되었잖아요. 음.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건 알겠는데 또 약간 허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쵸. 그 시리즈를 다 이끌어오던 인물이 결국 1, 2, 3, 4편 해가지고 존 윅은 행복했지만 죽었습니다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견자단도 그렇고 존윅도 그렇고 그 오사카 컨티넨털의 그 지배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위험에 무릅쓰게 만드는 강력하게 추동하는 힘이 되게 심플해요. 가족이에요. 맞아요. 이런 설정도 심플하고 그래서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하지만 아니 가족만큼 또 개연성을 만들어주는 게 또 뭐가 있나 막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킬러라는 게 원래는 음.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설정이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보는 재미도 사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라는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은퇴를 하고 싶어. 근데 뭐 자식이 있다든지 물려줄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와이프랑 편하게 살고 싶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돈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미스터 노바디도 결국에는 돈 때문에 존윅을 쫓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다가 존윅이 자기 강아지 살려주니까 뭐지? 찡해가지고 존윅을 도와주잖아요. 네. 너무 뭐랄까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순수한 면들을 킬러들한테 잔뜩 심어져 놓고 또 킬러들의 엄청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반전의 재미도. 그게 근데 가족과 삶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개인의 삶으로만 놓고 보면은 선택할 때 뭐 제약이 많지 않지만 결국 우리네 아빠 엄마들 뒤로 갈수록 이 자식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발목을 없고. 잡는 건 또 맞는 거니까. 전직 깡패 조폭 킬러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를 그린 영화들은 사실 좀 있어요. 작년만 해도 한국 영화 소년주씨 나온 뭔가가 하나 있었고 일본 영화도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음악이나 뭐 미술, 연출 얘기, 뭐 배우 얘기 이런 것까지 사실상 뭐 다 다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저기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 20대 때부터 스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게 몇 년도쯤 뭐 되려나? 스피드. 스피드 전에도 그 아이다호라고 그 리버 맞아요. 피닉스라는 전설이 된 당시에 네. 막 전설 그 호아킨 89년? 피닉스의 90년? 형인가 동생인가 헷갈려요.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같은 해인가 거의 그 폭풍 속으로 맞아요. 캐스린 맞아. 비그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 나오면서 약간은 그때 이미지는 뭔가 이렇게 연기파 배우 같은 느낌도 기공자. 사실은 좀 있었는데 이게 스피드가 히트를 94년. 하면서 94년인가 뭐 그럴 거야. 이게 할리우드 스타가 됐고 매트릭스는 이제 거의 이제 그쵸. 그때는 글로벌로 네. 이제 올라서고 존윅이 지금 젊은 세대한테 오히려 더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제일 상징하는 영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액션 스타가 돼버렸잖아. 옛날 느낌은 이제 많이 없고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선택이 조금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싶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이 영화 얘기를 하다가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영화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키아누 리브스가 죽지 않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았냐고. 아니 죽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노숙자설이 한동안 또 돌았었잖아요. 키아누 리브스가 평소에는 워낙에 캐주얼을 입고 막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 거의 노숙자처럼 입고 다녀가지고 실제로 그게 기사가 나고 맞아요, 그랬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소비됐죠.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허름하게 앉아 있고 이런 그게 근데 키아누 리브스 개인사로 봤을 때는 그 사랑하던 아내가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었던가 그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인생에 크게 회의를 느끼고 그 방황하던 시절이 거의 한 20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정도만 덧붙이자면 이 영화가 상당히 그 패러디 또는 오마주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많고 특히 마지막 엔딩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웨스턴 무비를 그대로 재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아라비아 로렌스 장면을 오마주한 게 너무 많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꽝의 순간으로 꼽습니다. 좀 튀긴 했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망치다니. 혹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추가할 거 있으면 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별의 순간 명대사 아까 그 위에서 했던 그 게임 그 같은 장면. 그 씬. 저도요. 저도. 자, 알겠습니다. 대사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대사는 뭐 예야 그거지 뭐. 대사 자체가 별로 없어요. 대사 자체가. 아 근데 이순신 대사를 하나 하더라. 아 맞아요. 이순신 대사가 있어요? 죽고자 하면 죽고자 살펴시고. 살고. 사실 뭐 그게 중국 사즉색 오자병법에 나오나요? 오자서에 나오나요? 아닌가? 하여튼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아마 오자서가 그건 일본 책일 거예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오자서가 어느 누가 나라 얘기했었지? 책인가? 기억이 오자서라는 안 책은 있는데 이게 중국 책이네. 오자서는. 근데 오 멋쩍여 하는 그 오자병법에서 나온 거 맞네요. 오자서. 네.
자, 그러면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평점입니다. 김혜리 8. 초심을 지키며 성실히 진화한 프랜차이즈의 모범 사례. 이용철 8. 벚꽃이 휘날리면 새벽 해가 뜨면 누가 친구인지 알 것이다. 조현나 8. 킬러의 귀한 그러나 복수가 아닌 자유를 갈망하는. 허나뭉 8. 볼거리에서 사연으로 진화하는 액션에 경탄하다 존경하게 엄청 된다. 높네, 지금. 이유채 7. 다정한 남편이자 듬직한 견주인 킬러 시리즈의 종합판이자 업그레이드판. 박평식 6. 지치도록 혼을 빼는 퀵스텝 블루스. 굉장히 네. 높네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관람객 평점입니다. 10. 어벤져스도 저렇게 구르면 죽습니다. 또 10. 퇴사하려 했는데 존윅을 보고 아드리날린이 솟구치면서 지난날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백수가 안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10. 길땡 순에서 받은 아쉬움 존윅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 존윅이 존윅했다. 영화관에서 봐야 됨. 꼭. 홀리몰리 그라몽 후작 스투핏 미쳤습니다. 아, 거기 스투핏이 미쳤다고. 근데 조닉 너무 말고. 노골적으로 잡아주긴 해요. 맞아요. 아, 그래? 이렇게 위로 이렇게 쫙 길게 어. 뻗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아니, 길땡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가 여기서 카터 봤다고 하지 않았던가? 카터. 카터. 그 주원 나오는 넷플릭스 영화 카터. 그거 안 봤어요. 봤어요. 아, 안 봤어요? 맞아요. 아무도 안 봤어요? 됐습니다. 재미없어요? 넘어갑니다. 아니. 아니 그 가오갤 감독이 제임스 군 감독이 그거의 액션 장면을 언급을 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걸 못 봐가지고 액션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무슨 영감을 줬는지 궁금해서. 네, 갑시다. 그다음에 10. 야, 솔직히 목마르던 또 계단 222개에서 태초 마을행은 너무한 거 아니냐? 항아리 게임이었으면 조닉 형님이 뚝배기 깼다 진짜.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10. 조닉 너무 힘들어 보임. 하, 러닝 타임이 부담스러웠는데 몰입감 쩔어서 3시간보다는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8. 3편까지는 장전을 그나마 좀 하더니 4편에서는 영웅 본색이 됐더라고요. 장전도 안 해. 그냥 게임 쏴버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낮은 평점으로 가면 4. 20년 전쯤 봤던 액션 연출 퀄리티 아닙니까? 그래도 꼭 보겠다면 리클라이너로 보세요. 러닝 타임도 기니 편하게 주무시고 오세요. 뭐 낮은 평점이 많진 않았고요. 옮길 정도로 뭐 그런 건 없었지만 하여튼 1. 3시간이 5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러닝 타임이 좀 길긴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 이제 저희 평점 내려야죠. 네, 궁금하네. 자, 안군 저 4점입니다. 4점. 네. 4점. 네, 네. 좋습니다. 라미 저는 3.7입니다. 3.7. 네. 요새 계속 아사모사한 게 그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약간 여기 왔다 갔다 뭐가 하죠. 딱딱 7, 8 떨어지지 왔다 않는, 갔다 하죠. 떨어지지 아니, 않는. 조금 괜찮으면 3.7 주는 것 같고 이제 3.8에 넘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음. 3.8, 3.7. 자, 노시스. 어, 엄청 재밌게 봤다며. 저 4.5요. 4.5? 저도 사실 와. 4점으로 고민하다가 네. 왜 내린 거야? 나한테 나한테 영향 받았나? 아니요 아니 내린 게 아니라 4.5랑 한 번 더 보면 4.5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일단 4점이요. 네. 전 뭐 작품성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이거는 안 봤으면 크게 후회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네. 그럼 저도 팍팍 쓰겠습니다. 2.5 드립니다. 어. 팍 써서 팍팍 써서 2.5요. 2.5 드립니다. 그 저기 점이었을까? 뒤통수 조심하세요. 퇴근할 때. 컨티넨탈 호텔로 퇴근해야겠구나. 자, 도합하면 3.675점 되겠네요. 3.675. 네. 예. 높네. 딱 적당하게 나왔네. 3.7점. 3.675. 네. 야, 3.5점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높네 높아. 한번 다시 보시면 달라지실 아니 거예요. 아까 그 평론가 평이 높다고 얘기를 들으실 때 이 표정이 어. 일그러지시더라고요. 이것이 이런 영화가 또 에올 같은 건가? 그래도 평식이 형이 6점 줬잖아. 6점 높게 주신 거예요. 그런가? 네. 지금 맥스님 머릿속에 가오갤 생각. 가오갤을 하겠는데요. 네, 가오갤 언제 개봉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저희 182회는 조닉 4. 사실은 저희가 다뤄온 영화에 비하면 태경사에서 이런 영화를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조금 지금까지 맞아요. 해왔던 할 수 거는 있었는데 계속 못했었거든요. 그런 거였어. 억압되는 그런 거였나? 이제 자유를 찾았다. 이렇게 흥행을 해줘야 됩니다. 조닉이. 예,
그렇게 해서 3점 아까 뭐 675? 네. 뭐 이 정도가 나왔고요. 네. 이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사실 뭐 안 보실 수도 있죠. 안 보실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평점을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처럼 댓글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의외로 이런 게 또 재생수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사실은 볼 영화가 또 딱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궁금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에는 5월에 찾아뵙게 됐네요. 지금까지 출연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십시오.